방송은 유튜브로 연결되는 거라 지금 노트북이 인터넷이 안 돼. 인터넷이 돼야 뭘 하지. 하든가 말든가 됐지.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거를 퇴치해도 여러분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터치를 하든 말든 본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일단은 녹화를 켰고 그리고 우리는 녹화해요. 줌으로는 내 목소리가 안 들어가.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녹화해가지고 녹화를 또 쪼개서 올려야 될 것 같아. 녹화를 한 거 보니까 용량이 1.3기가가 넘어가서 일단은 우리가 수업을 녹화를 하고 자 어쨌든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21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 21페이지 그 다음에 교과서 173페이지 대단원 6단원 사회정의와 불평등의 첫 번째 중단원인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에서 또 그 안에 첫 번째 소단원인 정의의 의미와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입니다. 4교시 때 여러분 탁구 치러 가기 전에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회 정의가 왜 필요한가? 정의를 개념 지으면은 몇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같이 배웠습니다. 우리 사회에 정의가 필요한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 정의가 없으면은 왜? 사회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망해요. 맞아. 사회에 정의가 없으면은 망해. 왜 그럴까요?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인간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의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제도로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우리 사회에 전반에 적용되는 정의로운 제도. 한 글자로 뭐라고 그래? 법. 법이라고 하죠. 법. 자,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법이 없으면은 그치? 아직도 자 조두순 그 다음에 누구냐? 저기 김길태 같은 그 조주빈 같은 아저씨들이 사회에서 버젓이 활개치고 돌아다닐 겁니다. 이은혜 같은 사람들도 버젓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그렇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불안에서 사회를 지키고 또 선량한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이 정의라는 것을 또 왜 열심히 탐구하고 또 정의를 찾아야 되느냐? 바로 정의가 있어야 사회에 정의가 있어야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며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서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어때? 세부적인 구체적인 모습에서는 조금 구성원들 사이에 불합리함이나 부조리함이 있긴 하지만 사회 전체는 나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학교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라는 공동체 어때? 1950년대, 60년대, 60, 70년대 이럴 때 학교 어땠어요, 여러분? 몰라요? 때려. 그렇지, 여러분 그럴 때 학교는 또 상상도 못했어. 나도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미디어나 이런 걸로 접해본 학교 생활이 너무나도 무섭고 그런 폭력이 가득한 학교 생활이었어요. 그러면은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우리가 영상으로 옛날에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 이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나 미디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근데 이거 치면은 잠깐만. 자, 여러분 옛날에 학교의 그런 현실을 다룬 영화 중에 말랑말랑 타자 연습.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야 예배 시간에 춤추는 거 있어.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그런 이제 이거 우지가 좋아하는 영화. 자 그런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의 뭐 그런 뭐 걱정이나 이런 거는 알겠지만은 자자자자자자자자. 니네 아버지 뭐 하시는 소설 읽는 그 선생님.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자 아니면은 이때 자 사회생활에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분식집 보여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싫어요. 안 보여줄 거예요. 39초밖에 안 돼요? 잠깐만 근데 소리가 이거 왜 안 나오니? 소리를 자 지금 네 여기서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잘 푼다. 야, 안 해봐. 수학을 못 풀면 때리는 거. 어렵니? 어? 보시자. 아이고. 진짜 불쌍해. 때리는 거야. 연부 되겠어. 연부래? 무서워. 이 새끼들 이러니까 저기 꼴등하는 이놈 새끼들이. 하여튼 이 역전놈의 새끼들이 좋은 말 해서는 안 돼. 이거 조져야 돼. 새끼야. 와. 수학을 못 푼다고 선생님이 남고라서 그래 남고라서 남고니까 남자가 당연히 많지. 여러분 지금 만약에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풀다가 못 푼다고 여러분 자 운동장에 데려가서 여러분 그런 거 시켜요. 아니면 내가 사회 뭐 개념을 하나 물어보고 여러분 모르면 어때? 모르는 여러분을 다 끌고 나가서 운동장에서 자 저기 골대 찍고 오는 사람부터 선착순. 우리 운동장은 너무 작아서 괜찮을 것 같아. 그치? 괜찮을 것 같은데 뛰다 보면 어때? 뛰다 보면은 한민수 막 엄청나게 많이 욕을 할 거예요. 그치? 시험 기간에 그랬어? 나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옛날에 학교가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학교였다. 그런 거를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충분히 말을 듣고 할 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학생은 뭐 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관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의 모습이 이렇게 인권이나 정의, 아니면은 이제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그런 사회였다.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모습들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정의롭고 발전된 그런 선진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정의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쫙 살펴봤는데 그러면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결국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바로 갈등과 분열에 빠지기 쉬운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여러분 특징이 있다고 했죠? 어떤 특징이 있어? 사회의 부, 명예 이런 권력들을 누가 다 가져가요? 사회에 힘센 사람들, 기득권층이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사회가 단합이 돼야 안 돼? 안 돼. 단합이 돼야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은 사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까? 불만을 가져. 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도 사회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다 기득권이 가져가. 야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 협력할 이유가 없어. 이 사회는 무너져야 돼 라고 해서 사회가 갈등과 분열에 굉장히 빠지기 쉽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과 환란에 처한 사례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이냐? 지금 한 500년 전쯤에 500년, 400년 전쯤에 전쟁을 한번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1592년부터 1597년까지 전쟁을 크게 한 적이 있어요. 어디랑 전쟁을 했을까? 이순신 장군이 등장해서 싸웠을 때, 그치?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했어. 일본이랑 크게 싸웠어요. 근데 임진왜란이 우리가 쳐들어간 거야, 일본이 쳐들어온 거야? 일본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됐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수도 어디요? 한성, 그치? 한성이 이때 일본군이 쳐들어오고 20일 만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때 한성에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이 있어. 어디 궁궐이지? 그렇지, 경복궁. 여러분 종로에 가면 지금도 있는 경복궁이
경복궁이 이때 홀라당 불타가지고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경복궁을 홀라당 불태운 게 어떤 놈들일까? 일본 놈들. 오니시 가또 뭐 이런 일본 놈들일까요? 아니에요. 경복궁 이때 불태운 건 누구냐? 일본군이 아니라 당시에 한성에 살고 있던 노비와 상민 같은 사회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경복궁을 불태웠을까? 노비 불만이 많아서. 군사 때문에. 그렇지. 일단은 여러분 왜군이 쳐들어오는데 왕이 먼저 도망갔어. 어머, 미친. 그러니까 노비들 어떻게 생각해? 사회 하층민들이 백성들이 열받아요. 열받아요. 그렇지. 아니 왕이 우리를 지켜줘도 모자라하네. 도망가네. 평소에는 왕족이네, 뭐 양반이네, 아주 어깨에 힘주면서 꺼들어거리다가 우리 괴롭히다가 자 정작 나라가 난리가 나니까 자 지들만 쏠랑 살겠다고 도망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회에 분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들고 나서 경복궁을 불을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경복궁이 한번 싸그리 불타가지고 자 없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평소에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어때요? 사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회가 분열되고 찢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종로 가면 볼 수 있는 경복궁은 이때 옛날에 조선시대 그 초기에 지은 경복궁이 아니에요.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긴 한데 언제 지은 걸까? 그럼 그 경복궁은 그렇지? 어떻게 알아? 흥선대원군. 한국사 굉장히 인재가 있었네요. 흥선대원군 때 우리가 1800년, 1890년대쯤에 다시 지은 경복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의라는 게 자,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쫙 배웠는데 그러면 탐구활동으로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여러 가지 우리가 격언들이 있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자 과거에 또 동서양의 많은 철학자들과 정치인들이 남긴 정의에 대한 격언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격언들 한번 쫙 보세요. 자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1덕목이다. 롤스 아저씨가 이야기를 했어. 또 정의는 모든 나라의 기반이다. 라틴 격언에 나와 있습니다. 라틴 격언은 뭐냐? 유럽의 남쪽 지방에 이제 남쪽 지방이 이제 라틴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방의 자, 격언이 바로 이런 정의는 모든 나라의 기반이다라는 격언도 있고 또 키케로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정치인도 정의는 사람을 해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남겼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자 트리시마코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로마 시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트리시마코스라는 사람도 약간 조금 특이한 얘기를 해요. 정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 정의는 뭐야? 이 아저씨는 강제의 이익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자, 센 놈들이 정의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쫙 참고하셔서 옆에다가 자 개헌예고 1학년 3반 자 누구누구가 정의하는 정의란 어떤 개념인가 나는 정의를 무엇으로 얘기하는가 라는 내용을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시고 멋지게 적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한번 한두 명 정도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서 멋있는 간지나는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격언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보세요. 자 정의는 뭐요? 정의는 2학년 밥 먹는 시간에 1학년이 가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자 1학년 매점 시간에 2학년이 가지 않는 것이다. 뭐 이거를 정의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는 각각 다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이런 것 같아. 정의는 내가 설거지를 했으면은 아내는 빨래를 하는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이 만드셔도 되니까 생각대로 자유롭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명언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하는이가 명언을 했어, 명언을 만들었어. 자 그러면은 뭐 지금 혹시 쓴 친구 있나? 아 선생님, 자 한번 저 가민이가 발표해 봅시다. 마라탕. 정의는 마라탕이다. 정의. 안돼 너무 짧아 그거. 이유를 말해주세요. 이유.
마라탕은요. 일단 마라탕은 그리고 정의도 있으면 행복해요. 정이 있으면 행복하고 마라탕도 있으면 행복하다. 아 그래서 정의는 마라탕. 오 나쁘지 않아요. 왜? 다은이. 정의는 방구 참기다. 정의는 방구 참기다. 왜? 방구를 참으면은 어. 다수의 불이익을 막는 거니까요. 방구를 참으면은 그치 몸속에서 나쁜 게 빠져나가는 거를 막는 거기 때문에 정의는 방구 참. 굉장히 신박해. 굉장히 신박해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또 정에 대해서 신박한 아이디어. 나 친구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없구나. 없으면은 한 명만 더 발표를 시켜보겠습니다. 며칠이지 오늘 9월 15일이죠. 9월 15일이면은 짜짜짜짜짜짜짜짜짜. 아이고. 계산은 의미가 없잖아요. 계산에 의미가 없어? 너무 뻔한 것 같아. 아이고. 그러면은 14시 지금 53분이니까 52분이에요. 52분이에요. 알겠습니다. 따. 아우 걔 복잡해라. 27번 누구니? 27번. 27번. 웨어리스 의정이. 20 그러니까 20. 자 7번. 자 의정이. 자 뭐라고 썼어요? 정의는? 근데 저 너무 정상적이게 썼는데. 괜찮아.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28번. 28번 주원이. 주원이. 자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러면 생각해 놓은 거 있어. 생각해 놓은 거. 정의는 뭐다? 정의는 답이 없다. 맞아. 그렇지. 정의는 답이 없는 걸 수도 객관적인 있어. 거야. 주원이가 생각하는 정의,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정의, 다른 친구가 생각하는 정의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답이 없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의정이 이제 생각났나? 볼까요? 아니요. 생각이 안 났어요? 정의는 치즈볼이다. 정의는 치즈볼이다. 왜? 맛있겠다. 맛있긴 해. 치즈볼이 맛있다. 왜?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정의는 그치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정의 알겠어요. 자, 정의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뭐 치즈볼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가 있는 반면에 또 사전적인 정의가 있는 것이고 또 법적인 정의가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치즈볼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죠.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을 쫙 적어 보시면은 되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사회에서 정의, 그 다음에 정의롭지 못한 것, 그러니까 정의와 부정의를 나눌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예요. 그래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각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때? 사회에서는 여러분 간에 뭐 갈등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를 나눠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의의 실질적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단원 2단원을 통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위, 권리 또는 재화나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얻기 원하는 사회적 지위, 권리, 또 사람들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재화나 서비스 같은 거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 만큼 충분하게 존재할까요? 아니요. 충분하게 존재하지 못해요. 이런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모두의 욕구를 충족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되기 원하는 사회적 지위 뭐가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야. 자, 서울대생, 저 대학생. 서울대 미대생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 여러분 서울대 미대생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모두에게 다 나눠줄 만큼 충분한가요?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요. 서울대생은 누구만 될 수 있어? 서울대생만 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누가 될 수 있어? 서울대생은 성적이 좋고, 그렇지, 그림도 잘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나 될 수 없는 게 서울대생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희귀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쟁과 갈등 또는 심한 경우에는 다툼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어요? 이런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갈등 뭐가 있어? 3학년들이 이제 11월에 보는 거 뭐지? 수능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시와 수시 과정에서 치르는 아까 면접 얘기도 나왔는데
면접 같은 것들도 해당할 것이고 이런 경쟁들이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보면 어때요? 야 나는 수능 잘 보고 싶어. 근데 공부는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재수. 재수를 해도 되는데 어때? 아 나는 좀 약간 편법적인 방법을 좀 쓰고 싶어 라고 한 친구는 어때요? 단기 끌기. 그렇지. 자 평가원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평가원에서 문제를 훔친다거나 아니면은 자 컴퓨터를 해킹해가지고 문제를 훔친다거나 하는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돼. 그 시간에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떤 일도 있었냐? 사람들이 요즘은 조금 좀 덜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좀 선망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직업이 몇 년 전까지 뭐였느냐?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 근데 여러분 공무원 되려면 뭐 해야 돼? 공무원 시험. 그렇지 공무원 시험 치러야 돼요. 공무원이라는 사회적 지위, 사회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러야 돼. 근데 시험을 치긴 싫어. 공무원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싸바싸바. 서울시청에 쳐들어가요. 서울시청에 진짜 이건 있었던 일이에요. 몰래 잠입해가지고 거기 서울시청의 직원인 척해서 그 직원증 같은 걸 불법적으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내는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를 내는 그 부서에 쳐들어가가지고 몰래 잠입한 거지. 몰래 잠입을 해가지고 그 문제가 있는 그 컴퓨터를 뭐 해킹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합격자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합격자 파일 같은 거를 조작을 하는 거야. 조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합격된 것처럼 처리했다가 경찰에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어떻게 걸렸어? 뉴스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야? 뉴스 보면은 뉴스에 나와. 잠깐만. 네. 어떤 경위로 들킨 거예요? 나도 그게 지금 가물가물해. 그래서 이게 우리 굉장히 사회에서 뉴스로 많이 이렇게 얘기됐던 적이 있는데 대학 가는 방법. 말해줬다. 서울시 왜? 정유라가 그러고 들어갔다 걸렸어. 공무원 그다음에 잠깐만 이게 누가 서울시청에다가 침입을 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뉴스 보면 여기 나와 있네. 자 공시생 성적 조작 사건이라는 사건이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서울시청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자 20대 남성이 훔친 공무원 신분증을 차고 정부 서울청사 건물에 들어가서 몇 번씩 수차례 침입을 해가지고 7급 공무원 시험 성적이랑 합격자를 조작한 사건도 발생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왜 일어나느냐?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면 어때?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굉장히 부조리, 범죄, 또 갈등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똑바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강조해야 되느냐?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바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분배적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에서 분배적 정의를 고려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것들을 사회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분배하는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쓰인 거 좀 눈에 띄시죠? 그래서 존 롤스 아저씨도 뭐에 대해 얘기했느냐? 사회가 공정하게 정의롭게 돌아가려면은 어떤 것을 분배할 때 그 분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분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나 지위나 자격같이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게 있고 또는 세금이나 벌금이나 형량 등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든 누군가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든 어떻게 분배해야 돼요? 공정한 분배 기준을 가지고 잘 분배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사회가 똑바르게 이제 온전하게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그렇게 사회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분배할 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몇 가지 기준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 텐데 일단 여러분 여기 밑에 보시면 분배적 정의 실현에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해서 내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분배적 정의를 실현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 중에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업적에 따른 분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업적에 따른 분배 정의 보시면은 뭐라고 설명이 돼 있죠? 업적에 따른 분배 정의 뭐요?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가치가 있을 때 그 가치를 어떻게 분배하는 거야? 그 가치를 어떻게 분배하는 겨? 그렇지. 기여도 업적에 따라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당사자들이 성취하고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업적에 따른 분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치어리딩 얘기했잖아요. 치어리딩 얘기를 한번 더 합시다. 치어리딩을 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네, 치어리딩 말고 이거 써놨나? 그래 써놨네. 네. 자, 치어리딩은 아까 그럼 얘기한 거니까 다른 사례 하나 들어봅시다.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 빵을 만들기로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42명이 모여서 자 빵을 만들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제 빵을 많이 만들었어. 그러면은 그 빵을 어떻게 해야 돼? 먹어요. 나눠요. 빵을 나눠서 먹어야 되죠. 근데 빵을 어떻게 나눠야 돼요? 만든 만큼. 그렇지. 누군가는 빵을 만든 만큼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만든 만큼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업적에 따른 분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누가 더 빵을 많이 만드는가? 자, 이런 걸 따져가지고 분배를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빵을 만든 만큼 나눠주면은 여러분들 개개인한테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까? 빵을 만들 때 어떻게 할 수 있어? 저 많이 만들어요.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업적에 따라서 분배를 하면은 자, 업적은 평가하는 것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분배의 몫을 정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이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빵을 만들 때 개인이 만든 만큼 가져가자 라고 하면 어때요? 개인이 만든 빵의 양을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그렇죠? 쉽게 셀 수가 있고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빵을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라고 나서게 되면서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도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근데 이렇게? 이거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잘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만드는 것도 그렇지. 잘 만드는 거는 근데 약간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그 적용하기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자 이렇게 빵을 만들 때 이렇게 자기가 누가 더 많이 만들었는가를 가지고 배분하는 게 바로 업적에 따른 분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업적에 따른 분배를 하면은 장점이 이렇게 많긴 한데 단점도 존재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 내가 빵을 만들기 전날에 그림을 그리다가 손을 다쳤어. 그래가지고 저 오른손 손목을 다쳐서 오른손을 못 써요. 이런 친구들은 빵을 어때? 빵을 잘 못 만들어. 내가 샹크스야. 왼손밖에 못 써. 그러니까 빵을 어때? 한 손으로는 많이 못 만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어때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업적에 따른 분배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은 비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으며 또 빈부격차가 커지거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은 비교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건 거예요. 자, 빵을 만들어야 돼. 자, 빵을 제작이라면 좀 웃기다. 제빵이라고 제빵. 자, 제빵을 하는데 누군가는 A라는 친구는 어때요? 빵을 제빵할 때 엄청나게 빵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빵을 제일 많이 가져가야겠어 라고 나서는데 B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안 돼. 너는 빵을 많이 가져갈 수 없어. 왜? B라는 친구는 나는 밀가루를 많이 가져왔어. 그러니까 재료를 내가 많이 가져왔으니까 내가 많이 가져가야 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다. B도 어때요? 밀가루를 가져온 업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B가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C가 나섭니다. 야, 뭔 소리야? 나는 장소를 제공했어. 야, 장소를 제공해서 오븐이 있고 이런 데서 우리가 빵을 쉽게 구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줬어 라고 해서 자기 업적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A, B, C 중에 업적이 가장 뛰어난 사람은 누구요? C. C요? 이게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C.
C가 만약에 나 장소 제공했어 라고 하면은 B는 어때요? 아 그렇구나 그래 나는 좀만 가져갈게 라고 승복을 할까? 여기서 돈 엄청 야, 많이 엠빵이요. 쓰는 거예요.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근데 어때? 야 N빵해 라거나 아니면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불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성격이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업적은 똑같은 기준을 놓고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 때문에 자 사회에서 모든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분배할 때 업적에 따른 분배만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업적에 따른 분배에 대해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러면 사회에서 업적에 따른 분배가 적용되는 케이스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성과 연봉제나 호봉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 연봉제는 뭘까 여러분? 성과 낸 만큼. 그치?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이 직장에서 일하실 때 연봉을 원래 어떻게 받아요 되게? 보너스. 보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연봉을 받는데 그 연봉을 받을 때 뭘 반영을 하는 거야? 성과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다 줬는가 이거를 객관적인 수치로 따져서 그거에 걸맞게 연봉을 더 많이 주는 방식이 성과 연봉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호봉제 같은 방식도 업적에 따른 분배라고 할 수 있어요. 호봉제는 뭐예요? 호봉제. 호봉제는 뭐야? 공무원 같은 사람들 아니면 어때? 회사에 있는 사람들 자 승진이나 아니면은 자, 월급 인상 같은 부분에 있어서 뭘 반영하는 거야? 호봉을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호봉이 뭐냐면은 여러분 얼마나 그 자리에 오래 있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봉이 높은 사람이 승진도 빨리 하고 연봉도 더 많이 오른다라고 한 얘기는 뭔 얘기예요? 연봉이나 아니면은 승진 같은 가치를 자 배분할 때 뭘 고려한다는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자리에 오래 있었는지 그런 것도 일종의 업적처럼 간주해서 분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업적에 따른 분배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배는 뭐냐? 두 번째 분배는 능력에 따른 분배입니다. 이 능력에 따른 분배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육체적, 정신적인 능력에 따라서 자 분배하자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빵 만드는 그런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아니 그러면은 빵을 만들어서 각 사람한테 나눠줄 때 어떤 기준을 보느냐? 자 맛있게 만들었는가? 아닌가? 그걸 놓고 분배하자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능력에 따른 분배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분배하는 게 바로 능력의 분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능력에 따른 분배를 하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 능력에 따른 분배를 하면은 빵이 맛있어요. 빵이 그치 맛있어져. 사회 효율성이 올라가요. 능률성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때?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을 우리가 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더 맛있게 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전체적으로 사회가 또 효율성이 커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능력에 따른 분배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능력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맛있는 빵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모든 1학년 3반 학생의 의견 통일된 의견이 있나요? 없죠. 자 누구는 좀 손맛이 들어간 빵을 했는데 나는 손맛이 들어간 빵 맛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나는 짭짤하잖아 오히려 좋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구는 버터를 너무 많이 써서 빵을 어때? 그러니까 누구는 너무 느끼해서 토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반면에 누구는 어때? 나는 이렇게 크리미하고 느끼한 게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능력을 평가하는 동일한 또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능력에 따른 분배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선천적인 재능이나 아니면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의 우연적인 요소 또는 우연의 영향을 간과하기 쉽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지금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미술에 대해서든 학업에 대해서든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것은 크게 나눠보면은 선천적인 요소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의 능력을 구성하는 선천적인 요소 뭘까? 대표적인 거. 부모님한테 여러분이 그대로 물려받은 거 뭐가 있어요?
외모? 그렇지. 외모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 또 뭐 있어? 신체 능력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야? 머리. 자, 머리 굴리는 자, 지능 같은 거. 그다음에 또 뭐예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적인 지위 같은 뭐가 있어? 재력. 그렇지. 재력이라든가 머리숱? 머리숱 딱 만질 뻔했어. 사회적 지위. 아이 가발 아니야. 가발 아니야. 네, 가발 아니야. 사회적 지위. 자,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바로 뭐가 된다? 선천적인 요소가 된다. 여러분의 능력을 구성하는.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 능력을 구성하는 후천적인 요소가 있어요. 뭘까? 노력. 그렇지. 후천적 요소는 자, 여러분의 자, 노력, 의지, 자, 이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후천적인 요소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선천적인 요소는 어때? 선천적인 요소는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능력에 따른 분배를 할 때는 이런 능력의 요소들을 고려할까 안 할까? 고려하지 않아요. 이거를 합쳐서 그냥 하나의 능력으로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에 따른 개인의 능력을 구성하는 선천적인 요소를 무시하기 쉽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능력에 따른 분배를 우리 사회에서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 자격증 소지자 우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서 새로 이제 일할 사람을 구할 때 그 직장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 우대하는 자, 그런 경우들 있죠.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각종 시험 같은 것들도 바로 뭐야? 능력에 따른 자, 지능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학업 능력에 따른 시험을 통해서 뭐 어디 대학교의 합격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시험 등을 통해서 학교에 합격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취업하는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바로 능력에 따른 분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능력에 따른 분배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이거는 조금 색달라. 굉장히 지금까지 본 것과는 다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뭐냐? 필요에 따른 분배예요. 필요에 따른 분배, 말 들으면 감이 오지. 어떤 거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야? 필요에 따른. 그렇지.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게 필요에 따른 분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회적이고 또 사회적인 가치, 경제적인 가치를 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각자 필요로 한 만큼 나눠주자라고 하는 게 필요에 따른 분배인데, 우리가 빵을 만드는 그런 사례로 따져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필요에 따른 분배는 빵이 없는 필요한 거. 그렇지. 빵을 누가 많이 필요하고 누가 필요를 안 하는지 이런 걸 따져서 분배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집에 딸린 식구가 많아. 딸린 입이 많아요. 그러면 어때? 같이 빵을 만들었어도 빵을 어때?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야, 나는 집에 식구가 많이 없어. 그러니까 먹을 사람도 없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빵을 적게 가져가는 것이고. 하겠죠. 아니면은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빵을 좋아하는 사람은 빵을 많이 가져갈 것이고, 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적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분배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하면은 사회 전체에 어떤 장점이 발생할까요?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하면 뭐야? 빵을 최소한 어떻게 가져갈 수 있어? 빵이 필요한데 어때요? 빵이 없어서 못 가져가는 사람이 자, 발생할까? 발생하지 않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하게 되면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더 많은 재화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는 빵을 필요로 해도 어때요? 가져갈 힘이 없기 때문에 빵을 많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근데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하게 되면은 어때? 최소한 내가 먹을 수 있는 빵은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많은 재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거시기라고 굉장히 말이 꼬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하면은 엄청난 한계가 하나 존재합니다. 무슨 한계가 있을까? 의욕 저하. 의욕의 저하돼. 혹시 나는 여러분 열심히 빵을 만들었어.
빵을 100개를 만들었는데 나는 사실 빵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하나만 가져왔어요. 근데 빵 만들지도 않고 옆에서 낮잠만 자고 있던 사람한테 빵을 50개를 줘버리는 거야. 그럼 빵 100개 만든 나는 자 어떤 불만에 빠지게 될까? 나는 열심히 피땀 흘려가지고 빵 만들었는데 어때요? 억울해요. 먹고 논 놈한테 50개를 주네? 나 억울해. 그러면 다음에 빵 만들 때 나도 어떻게 해?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 나도 손 놓고 가만히 놀 거야. 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에 따른 분배는 경제적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또 뭐가 있느냐. 사람들이 갔다 오세요. 자, 사람들이 얻기 원하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면은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할 수 있어. 근데 아까 설명드렸죠. 사람들이 얻기 원하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 어때요? 무궁무진해요? 아니면은 희소해요? 희소해요. 한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한정돼 있으므로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한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를 약하게 해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경제적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에 따른 분배도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 분배의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만 이런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 자, 최저생활보장제도 같은 것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생활보장제도가 뭐야? 최저생활보장제도가 뭐예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그렇지.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만약에 최저생활보장제도가 인간다운 생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에게 서울대생의 지위를 보장한다. 누구나에게 어느 대기업의 신입사원자리를 약속한다. 라고 하는 거면은 이거는 그렇지 못해. 정의롭지 못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필요에 따른 분배가 적용되는 적절한 사례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공산주의라는 거 있죠, 여러분. 공산주의는 어떻게 분배하는 걸까? 다 똑같이 어떻게? n분의 1로 나눠서 분배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원래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생겼을 때는 그 아저씨들이 분배를 어떻게 주장했느냐? n분의 1로 분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능력껏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만든 생산물을 어떻게 분배하는 거야? 각자 필요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한계,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한계가 있으며 또 사회 효율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전체적으로 좀 실패하는 그런 경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도 그냥 놀고 자고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대생이 돼요. 그럼 어때? 나는 열심히 일한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노력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없어지게 되면서 사회 전체에 악영향이 갈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분배의 3가지 기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 결론적인 얘기가 맨 아래에 나와 있어요. 이것까지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각각의 분배 기준, 업적에 따른, 능력에 따른, 필요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분배 기준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분이 말씀한 것처럼 분배를 할 때 절대적 평등이라는 기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절대적 평등 뭐야?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나누는 거야? 그렇지. 모두에게 똑같이 n분의 1로 그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사회 구성원의 숫자만큼 나눠서 분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 평등을 고려해서 분배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회 구성원의 노력,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반영해가지고 그 노력에 따라서 분배하는 여러 가지 다른 분배 기준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의로운 분배 기준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기준만을 사회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각각의 분배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자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놓으시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말이 그것과 관련돼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잠깐만 여기 먼저.
이거 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업적에 따른 분배를 할 때는 업적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업적에 따른 분배 말고 다른 분배 기준을 적용할 때는 다른 걸 적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최저생활보장제도 같은 거를 업적에 따른 분배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치? 그거는 이제 다른 상황에 맞춰가지고 필요에 따른 분배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학 합격생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업에 입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업적이나 능력에 따른 분배를 적용해서 업적이나 능력만 고르게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이럴 때 나오는 것이다. 근데 이거 줄여주실 네, 줄여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줄여서 20쪽 찍을 수 있을까요? 네. 짱 고마워. 아 오늘 제가 입이 말라가지고 말 계속 더듬었는데 다음 주에는 물 좀 마시고 들어올게요. 야 근데 우리 아, 살짝 저랑 앉아. 아니 다음에 돈 벌어먹기가 쉽잖아. 여러분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한 점에 안 5,000원씩 하는 우리 1인 1교환을 불가능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치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진 찍어서 거기다 편집해야 된대.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냥 해주는 걸로 하면 안 돼? 아니 올려달라고 있잖아. 어? 아니 아까 그거 조금만 올려달라고. 너무 거기 많이 찍잖아. 나와. 잠깐. 잠깐만 줄여줄게. 뭐야? 아 저거 이거는 질문 들어온 거 설명한 거예요. 질문 들어온 거 설명. 질문 들어온 거 그냥 뭐 사진만 찍으면 돼? 아니면 여기다가 뭐 다음에 그때 인증을 됐어? 해야 돼? 잠깐만. 저 20쪽 찍어야 돼요. 잠깐만. 내가 할게. 네? 쌤이 한대.